제24차 윤창중 정치학교가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심장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7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장소는 대구 동구 복무동 이시아 폴리스 내 섬유박물관 2층 건물입니다. 대한민국 보수 대혁명의 깃발을 올리자 스페셜 게스트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성호 스님, 그리고 이봉규 정치학 박사, 또 한 분의 깜짝 놀랄 만한 인사가 오십니다. 무료 입장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81-464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칼세 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윤칼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구입니다. 제가 일요일 이 청계천 광장에서 그 연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봉규 TV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 그 TV에 출연한 다음에 다시 대구에 왔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스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호국 스님, 가장 대표적인 시쳇말로 보수 우파 스님이신 우리 전북 진안 마이산 고금당에 당두로 계시는 우리 성호 스님께서 지금 윤칼세 대구 본부 스타디오에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예.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제가 예, 고맙고 영광이고 예, 그 윤창중 대변인님의 그 억울함을 예, 푸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예, 예. 그 윤 대변인님의 일단 깃발을 꽂았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잘 돼야 되거든. 네, 네. 못 되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잘 되라고 하는 것이 기도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먼저 예. 간단하게 이 목닥소리로 잘 되라고 한번 목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그 윤창중 대변인님께서 억울함을 정말 피를 토하는 그 억울함이 다 해결이 돼서 원하고자 하는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믿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성호 스님, 예.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로서는 참 영광입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 종교계 지도자분으로부터 이런 축복의 기도, 연부를 참 선물 받는 그런 저의 심정은 정말 벅차오릅니다. 우리 성호 스님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말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라는 그 유명한 참 어록, 이게 상당히 과격한 것 같지만은 정말 대한민국의 존립,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한 아주 그러한 정신을 이제 강조하신 건데, 예. 최근에 우리 성호 스님이 다시 주장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전라도는 뭉치는데
왜 경상도는 이렇게 흩어지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시키는데 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이 앞장섰고, 어떻게 하다가 문재인한테 정권을 주어서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가 이렇게 참 파탄이 났느냐라고 개탄하셨습니까? 그 배경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제가 그 고등학교 때인가 네. 그 웅변을 내가지고 1등에서 상을 탔는데 아하. 그 책이 토인배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면 역사 발전은 도전과 응전이다. 뭔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하면서 이게 발전이 되어간다는 했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백제 때, 고려 때, 고조선 때, 뭐 고구려, 신라 네. 이런 과정에서 그 이상하게 그 태조왕건도 전라도는 훈효식조에 그 8번째 항목에 차령이남, 호강, 건강이남 사람들은 산세나 이런 모든 것으로 가서 반역에, 예? 예를 들어 신라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는 복속이 돼가지고 반감이 있단 말이에요. 귀양살이도 전라도로 많이 보냈어요 옛날에. 네. 그래서 이 반역의 지역이라 해서 저도 뭐 전라도에 삽니다만 뭐 저희 조상이 무슨 반역했다 이런 것은 못 들었고, 네. 그 전라도는 우리 어려서부터 좀 커가면서 스님이 되고도 들리는 소리가 의리의 사나이면 갱상도다. 이런 게 귀에 못 박히도록. 네. 또 삼성 같은 데는 그 전라도 사람을 중요하지 마라 해가지고 김용철이라고 옛날에 하하. 부장검사에서 삼성의 기획실에 있었는데 그 삼성 떡값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뭐 무슨 황교안 지금 뭐 당대표 이름도 들어갔냐 없냐 참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터진 사람도 전라도고, 그리고 전라도가 이럴지는 않을 때였는데 지금 보니까 예. 참 쪽팔리고 그래서 그런 때 왔다가 참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네.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을 맞아서 이거 전라도 사람들이 탄핵을 시킨 게 아니고 네. 네. 경상도, 그것도 보수의 핵심이라는 이 대구 출신 유승민이, 네. 그다음에 그 김무성이라는 이런 경상도 사람들 아무리 할 게 따로 있지 이렇게 배신을, 진짜 대통령이라는 그 하나의 어마어마한 그 국민의 51.6%로 네. 네. 민으로 민초들이 뽑아놓은 건데 그것은 51.6%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저는 딱 박정희 대통령처럼 예. 이 나라가 그때 정치적으로 지금이 더 개판이지만 그때 막 혼란이 오고 우리는 못 살고 했을 때 도저히 이게 경제도 발전하는데 어떤 인권도 없고 해서 네. 네. 그 51.516 혁명을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바로 그 51.6% 선택해서 5.16 정신을 네. 계승해서 또다시 이 나라를 지키고 남북 통일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 거다 해서 제가 숫자적으로 그렇게 풀이를 했어요. 예. 그러고 잘 나가는데 잘 나가다가 이 세월호 올 때 보니까 거기에 세월호 조사 진상 뭐 추진위원이 뭐 박서군이도 들어있고 세월호가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과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온 사람들이 거기 대표자로 이름이 다 올라갔어요. 근데 박원순이는 거기다가 다 그 장소도 주고 돈도 5억 이상 지원해주고 물도 공짜로 주고 아리스도 네. 전기도 공짜로 주고, 그리고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제가 그 지켜봤는데 이 사람들이 앞장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는 데서는 헌법을 빙자해서 그 태블릿 PC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 해서 국회에서 탄핵이 됐는데 예.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태블릿은 싹 빼버리고 다른 걸로 탄핵이 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헌법 84조에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는 법률에 위반됐을 때 탄핵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에 위반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태블릿 PC를 이 손석희에서 가짜, 지금 변희재
대표 재판을 27일 날 가서 내가 방청을 했는데 예, 예. 태블릿 PC가 그 대검의 포렌식과 그 뭐야 그 무슨 것이죠? 국가수 포렌식 수사에서 이건 JTBC 손석희가 가지고 있을 때 10월 18일부터 네. 26일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삭제되고 생성이 됐고 만들어졌고 네. 또 그 대검 포렌식 그리고 또 그 검찰에서 가지고 있을 때 2016년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제출한 날짜까지 포렌식을 해보니까 그때도 수천 수만 건이 삭제되고 조작이 됐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 재판을 하는데 근데 검찰에서 그것을 증거로 넣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재판이 어디 갔어요? 변희재 사람부터 구속시켜놓고 이건 증거로 검찰이 못 얻었다는 거예요. 검사가 나 재판 그런 재판 처음 봤어요. 네. 네. 이게 뒤집어지면은 탄핵이 다 잘못되고 지금 벌써 1심 끝날 때마다 4만 페이지 방대한 건데 전문가도 없고 변희재가 그 재판장이며 구속 적부심 판사는 우리법 판사가 80명인데 판사 3,000명 중에 구속 적부심 1심 재판 판사가 우리법 좌파 판사요. 대법원장도 우리법 아닙니까? 이건 확률적으로 컴퓨터로 배당을 하도록 돼 있는데 확률적으로 수천만 분의 1이라. 그리고 곧 지금 상고심에 2심을 오고 있는데 그 중에도 재판관 3명 중에 부장판 한 사람이 또 거기에 우리법연구위 소속 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어마어마한 반역이다. 그때 편승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소속된 그 정당에서 그 박지원이가 김무성이한테 20명만 걸 수 있냐. 우리 40명 대기 시켜놨다. 해가지고 또 유승민까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66명이 탄핵 찬성을 해가지고 헌법을 지금 헌법에 따른 거 아니에요. 헌법을 파괴시키고 네. 빙자해서 예. 헌법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헌법대로 개판이요 개판. 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에요.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리당략. 그리고 민족 반역자인 김일성이 동족 300만 죽이고 300만을 굶겨 죽인 북한 노동당 요것들을 지지하고 그쪽에 휩싸이고 총체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목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 목 치기 전에 시범 케이스로 상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1호 인사인 윤창정 대변인을 추접스러운 추행 사건으로 엮어가지고 목을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해서 그 뒤로 문창국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 그냥 깔아뭉긴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파악을 확실하게 제가 확신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스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스님과의 이 좌담이 예, 어떤 과거의 캐치 묵은 지역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러죠. 지금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우리가 지금 한번 논해보자 이거죠. 나라 망. 그러니까 완전히 경상도의 의리에 어쩌고 하면은 경상도에 있는데 이 경상도에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에 앞장서온 그 인간들이 누구냐면 바로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국회의원들이라 이거죠. 영남이지 영남. 영남권. 예. 이 배신자. 네, 박근혜 대통령 덕택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예. 그리고 우리 이른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 영남권 그 국민들이 찍어준 그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가지고 지금 저렇게 교도소에 지금 2년 지금 4개월째 제가 지금. 엊그제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런데 가서 쇠말뚝 사건도 내가 보고. 네네 역설적입니다.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의 무슨 어떤 그 트집을 잡아가지고 구속시켜서
광주 사태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아니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만들었지 않습니까? 잠깐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예. 박정희 대통령은 김대중을 구속시키거나 하지 않았어요.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광주나 전라남도,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바꿔봅시다. 예. 전라도 국회의원, 이 호남 국회의원들이 예컨대 김무성하고 짜고서 탄핵을 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님 어떻게 반역 생각하십니까? 짓을 지금 전라도 민심 제도 고향이 전라도 호남 네. 익산입니다. 우리 대변인 뭐 바로 경계요. 네, 사실은 네, 네, 여기 네. 논산이니 강경이니까 예, 예. 갱경이라겠지 옛날에 갱경이. 거기가 갱경이가 우리나라 3대 그 포구였어요 옛날에. 네, 물론이죠. 예? 근데 전라도에 말빨게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절에도 내가 찾아가서 전주 가서 만나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지금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부지를 일으켰는데 그 당시 못 모르고 찍어서 지금 하는 짓 보니까 예, 예. 14명 중에 13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예? 이 탄핵이 네, 네. 저 토라는 가네. 이거 보고 폭소리 나더만. 내가 딱 때리니까 폭소리 나네. 정신 차리라고 경상도 이 배신자들. 예? 네, 그럴 네. 것입니다. 예, 예, 예. 그 오히려 지금 전라도에서 탄핵 잘못됐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 이 전라도 사람들이 예. 이 탄핵 속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스님 말이죠. 예. 저 윤창중이가 이 참 그야말로 충청도 사람이고 또 서울에서 50여 년을 그리고 충절의 고향 네, 충청도 아닙니까? 활동한 사람인데 예. 제가 대구에 내려와 가지고 이 왜 이러냐 이거죠. 저는 지금 대구에 저의 주민등록 그리고 저 이 윤창중 가람상 TV 이 사업자 등록까지 다 옮겼거든요. 저는 지금 대구 시민입니다. 바로 이 대구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섰던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투성이가 되어 있는 왜 그런 거니? 네, 네. 그 사람들이 그동안 성을 쌌어요. 자기 주변 사람 수십 년 동안 그 따뜻한 꽃방석에 앉아가지고 꽃가마 타고 네. 그 당원들을 이렇게 조직가 수십 년 동안 관리를 해가지고 조폭처럼 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천만 받아가지고 그래도 공천 받아서 그냥 젓가락만 꼽으면 당선되는 그런 관행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인자는 척결해야 네. 됩니다. 이거 인자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당의 대통령을 위해서 네. 이 열심히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이렇게 감옥 가두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엊그제 오사카 G20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갔지만 예. 찬밥 심사 아닙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셨으면은 네, 네. 모든 외국 정상들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서로 사진 찍으려고 대화하려고 예. 난리는 영어 되지요. 프랑스어 되지요. 그리고 그날 봤지만 김정숙 여사 네. 프랑스 레이디 손팔 끼다가 아르헨티나 그죠 이게 톡 치잖아요. 때라고. 이건 유럽 사람들 문화에는 이건 성폭력이 엄청나게 큰지 레즈비언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프랑스 그 영부인이 깜짝 놀라서 추출하니까 아르헨티 여기 이게 탁 하더니 손가락에 새끼손가락 이렇게 가더라고. 이게 보이더라고. 아하. 정지하는 내가 보니까. 예, 예. 이건 단순한 우리나라는 서로 친한 사이를 나타내기 서는데 이건 저거 영부인으로서 자격 없고 빨리 그 박근혜 대통령 석방 거기다 가둬야 돼요. 성폭력이에요. 네, 네. 그 스님 그 전라도 호남권에서도 탄핵은 잘못됐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대한 지금 각성이 벌어지고 각성이 있는데. 벌어지고 또 문재인을 잘못 찍었다. 지금 하는 짓 보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내가 그 가끔 전주 나가면 다니는 그 단골집이 있어요. 네, 네. 냉면을 잘해요. 저쪽 그 어디야 이마트 하는데 그 맞은편에 꼭 가면은 먹거든요. 네, 네. 줄 서서 찾을 때도 있고 한 30분을 표받아야 되는데 예. 요새 가보면 팔이 날리고 있어. 팔이 날려. 아하. 그 아르바이트생도 시급을 올리니까 그 잘려야 되고 음식값이 올라가야 되고 예, 예. 새 집세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순환이 되다 보니까 저녁 때 되면 사람이 없다는 거 또 도시에 텅 비어버려.
어? 네. 그때 그 윤창중 대변인 그 워싱턴 갔을 때 예, 예. 미국은 원래 총기를 휴지하니까 밤에 못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야 막 룸사롱 같은 예전에 가보면 막 12시, 1시, 2시, 그렇죠. 6시, 7시까지 먹지 않습니까? 이 워싱턴이라는 데면 9시면은 캄캄해지고 그냥 죽음의 그렇죠. 그런 찻소리도 안 나는 그런 시대로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근데 술을 아예 안 팔죠. 안 예, 팔고 예, 예. 그래서 나는 이거 분명히 광우병의 재판이고 그 이게 지금 윤 대변님을 타켓으로 삼아서 이 좌빨들 이 반역자들이 이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다. 딱 그때 저는 확신을 하고 내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네.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만약에 윤창중 네, 대변인이 그때 텔레비에서 까듯이 그런 식으로 했으면 미국 경찰들이 와서 아마 체포해서 수갑 딱 채고 그럼요. 잡아갔을 겁니다. 그럼요. 지금도 미국 같은데 그랬으면은 10년 무기징역을 살해야 돼. 그럼요. 돈 손해배상 수백억 해줘야 되고. 그 조사 받은 적 있습니까? 단 한 통화의 전화도 없었죠. 네,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 언론과 이 좌익 세력,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주변 세력이 완전히 윤창중을 죽이기 위한. 윤창중을 죽이기 위한 네. 그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전초전. 그렇죠. 어? 예고편이지. 예고편으로서 목을 쳐버린 겁니다. 네. 한마디로 센 사람을 모가지를 비틀어서. 그래 내가 사모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해서 그때 뵀지 않습니까? 네. 그 윤 대변님도 대단하게 내가 참 팬이었지만 딱 한 번 봤을 때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아 사모님한테 뭐든 참 기운이 뭐든지 만드실 분이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죠. 아, 그렇습니까? 그때 못 들었어요? 아, 들었죠. 예. 왜냐면 자식이나 남자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그 여자들한테 되는 거야. 네. 우리는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달라요. 예. 여기는 남자들은 뇌물도 받아먹고 별짓을 다 하지만 여자들은 그런 거 공직에 가도 거의 안 먹지 않습니까? 스님.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뇌물 받아먹었어요? 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우리나라 정치 유명한 사람 정치 비교에서 30몇 년 했지만 예. 그렇게 뇌물 기업체나 대기업으로서 정치자금 안 받아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네. 어때요? 판단하면 아, 물론이죠. 예. 정말 이 뭐 뇌물이라는 것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무슨 금고에 넣는다던가 무슨 은행 계좌에 넣어놔야 그게 바로 뇌물인데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300억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33년 아니 그거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고 예. 그 뇌물을 설사 받았다 치더라도 그 탄핵 뇌물 받은 걸로 탄핵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될 수가 없는 거지. 태블릿으로 탄핵을 시켰지. 네. 근데 태블릿이 지금 변희재 구속시켰다가 지금 석방 안 시켰습니까? 네. 그때 내가 방청석에 갔어요. 27일 날 저번 달 가니까 검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희재가 살인범이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사형수가 살인 당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물증이. 근데 그게 태블릿이란 말이야. 근데 검사는 이 태블릿 네. 이 사람 죽은 사람을 검시하고 못할 것도 없다. 어? 무조건 변희재가 살인을 한 사람 이게 확정을 내리고 1심 판결도 유죄요 예단을 가지고 재판한 거예요. 네. 원래 형사소송법에 증거가 없으면 무죄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죄 추정이야 대법원 확정 때까지. 네. 근데 유죄 예단을 가지고 구속시키고 1심 재판도 유죄 예단을 가지고 판결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법연구위 좌파 판사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스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박지원이하고 김무성, 유승민이가 손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킬 때 국회 탄핵 소추안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손석희의 그 JTBC 그 태블릿 PC 그 보도. 그렇죠. 그 최순실이라고 네네. 이게 최순실이라고 건데 그렇지. 중요한 대본이 이게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사람이 구입을 했고 그 사람이 태블릿 PC 그 JTBC 방송되기 한 달 전까지 몇 년 동안 그 전달까지 요금을 김한수가 낸 거예요. 그럼 김한수 거지. 어떻게
최순실이 거냐고. 자, 그것을 이제 최순실 대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최순실 거라고 이제 해가지고 예. 탄핵을 이제 하면서 언론에서 뭐 오방색이니 온갖 뭐니 막 이제 가짜 뉴스를 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뭐 비아그라 뭐 그렇죠. 최순실이가 최태민 목사의 딸이니 뭐 어.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숨겨준 그 뭐 딸이니 뭐 딸이. 별별 이게 전부. 참 잔악하게 이것은 김일성이가 남침한 것보다 더 악랄한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렇죠. 엊그제가 6.25 남침일 아닙니까? 어? 예, 그렇게. 박원순이 뭐라겠어요? 서울시에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 김일성이 만세하는 게 표현의 자유라고? 그렇지. 그리고 그 철거할 때 그 3월 10일 탄핵당한 것이 억울해서 데모했는데 그 사람들을 공권력이 5명을 죽였어요. 그렇지. 그게 서울시장 책임져야 되라고. 거기다 텐트 치고 진상규명하라 하니까는 6.25 남침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다 때려 부셨지 않습니까? 조폭 동원해서. 예. 그거 우리 공화당에서 한 건데 그거 못 얻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묵어버리면은 점유권이 생겨서 손도 못 댑니다. 판사에 판결문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고 용역들은 손도 대면 안 돼. 천막을 철거 예를 들어 한다 해도 네. 사람을 두드려 패고 사람에는 신체의 자유가 있어요. 천부적으로 생명권. 지들이 무슨 권한으로 판사에 의해는 영장 없으면은 수갑도 못 채는 거예요. 미란다 원칙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스님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은 그렇게 탄핵이 시작됐는데 그 이게- 자리를 장소된 게 박원순 시장인데 이 반역자요. 만약에 예. 그 자유한국당 지금 우리 공화당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김일성 사진하고 김일성 만세 거기다 붙여놨으면 그 철거했겠어요? 그리고 세월호 서울 시민이 아니에요. 안산 시민이에요. 왜 서울시장이 개입을 해? 안산시에서 지하지. 그리고 서울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네. 아리수라고 물 공짜로 주고 전기까지 박원순이가 공짜로 주고 5억 9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그리고 새로 멋지게 몇 억 2억 들여서 지금 만들어놨어.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박원순 시장은 시민은 누구예요? 국민은 박원순 대통령은 누구예요? 김일성이요? 누구 김정은이요? 아니 억울하게 죽음 당한 사람 그 자유한국당에 그 당시 당원이었는데 한나라당 당원이었다는 거 3명인가? 그러면 지금 이런 때 자유한국당도 쏟아져서 광화문으로 다 국회의원들 단식하고 모든 당원을 동원해서 세월호 가짜 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 조원진 대표가 그 텐트 치기 전날 황교안이가 진당해놓고 그 박원순이가 당장 그 때려 까 부순다고 하니까 겁먹고 전국으로 무슨 뭐 민심 탐막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이건 자유한국당은 박원순이 꼽은 맛도 못해요. 이런 정당이 보수 정당도 아니고 저건 빨리 하루라도 빨리 깨져서 무너져야 될 정당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자당 당원들이 책임 당원이야. 그것도 3분이 돌아가신 분이 한마디도 않고 있잖아. 불법으로 철거했는데도 그렇죠. 성명서 나왔고 이게 정당입니까? 정당은 당원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억울함이 있으면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원이 죽었어요. 3명이. 2017년 3월 10일 10일. 헌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반역 탄핵을 했어요. 그렇죠. 이 소위 말하는 파면 이 판결을 하니까 그 그때에 기다리던 당원들이 그 헌재 재판 앞에서 집회를 했던 우리 태극기 시민들이 경찰의 그 무자비한 그 과정에서 죽었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5분이. 5분이. 5분 중에 3명은 근데 그 중에 3분이 자유한국당 당원인 거야.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어떤 것도 지금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이런 얘기를. 어떤 것도.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희생됐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1심으로 박정희 대통령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박원순이나 김일성이를 위해서 무슨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 같으면 죽음의 잔치를 하잖아요. 그 누구요? 백남기인가 그 양반 물대포 뭐 사건들은 끝까지 해서 요상하게 해서 보상금 해가지고 다 했지 않습니까? 결국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크게 그게 기여를 했던 예,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스님이 보시기에 예.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이 62명, 예. 그 중에 물론 6명은 지금 바른미래당에 가 있지만 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 방송국이 금강철퇴거든요. 네. 금강철퇴를 내려서 단죄해야 됩니다. 왜냐? 스님들의 하는 화두라고 있습니다. 참선할 때. 네. 화두에 보면은 살불살절하는 화두가 있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그게 뭔 말이냐면 네. 큰 스님들이나 깨달은 사람이 그런 말 했으라고 믿겠어. 하지만 가짜가 진짜는 태블릿 가짜 가지고 했듯이 네. 거짓 배신자가 마치 의리 있는 것처럼 반역자들이 애국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싹 치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들 조계종 스님들이 참선을 하고 있는데 산속에 네. 저는 거꾸로 그 산속에서 일로 내려온 겁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부처님 모시고 있는데 다 부처님이 알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가짜 부처님이 너무 많아. 아하. 가짜 고송 큰 스님들이 너무 많아. 네. 이 사회에도 큰 정치인들이 반역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처단해야 진짜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빨갱이를 죽이자는 것은 네. 제가 뭐냐 어떻게 스님이 저러냐고 옛날에부터니까 그렇죠. 인자는 꿈을 깰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빨갱이들은 6.25 남침을 했어요. 김원봉이도 빨갱이입니다. 그 훈장- 김일성이하고 서열 3인데 남침은 거예요. 동족으로 와서 300만 원의 희생이 됐어요. 미군이 그렇죠. 4만 7천 명이 희생이 됐고 어제도 그제도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갔는데 네. 뺏지나 버렸잖아. 그렇죠. 너는 빠져라. 야 이놈아. 니 지금 니네 나라 내가 일본 우리 미국이 예, 예. 히로시마에다가 핵폭탄 터져가지고 터뜨려서 니들 미국 은혜로 해방됐지 않느냐 이놈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 네. 그래 안 그래 이놈들아. 그러면서 또 김일성이가 남침 적화시키기 위해서 남침을 딱 하니까 말 그대로 보수의 성지 이 대구 부산만 남았어. 네. 다부동전투에서 수많은 학도병 무명용사가 다 희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낙동강을 벨트로 해서 이 나라를 지켰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계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에 친일파라면 네. 5.16 혁명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일본의 한 주로 만들어버렸을 거예요. 하하. 그런 친일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이 나라를 5,000년 가난을 물리치고 민족 중흥의 영웅이자 조국 근대화의 기수가 된 겁니다. 예, 예. 그런 깃발을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윤창중 대변인께서 그 따님인 51.6% 지지해서 투표해서 당선시킨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무사하고 있으니까 그 호위무사부터 탁 친 겁니다. 이제 살려야 됩니다. 네. 저는 저도 억울하게 많이 당한 게 있지만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희생이 돼야 되겠다. 예, 예. 그러냐면 제가 1,000만금을 줘도 여기 안 와. 나한테 뭐 네. 기름값을 줬습니까? 뭐 여비를 주고 내 돈 들여서 왔어요. 내가 신도님들 탁탁한 시주금으로 그래. 그 무슨 얘기 하려고 온 거니? 네, 네. 아까 예. 그 벤치 당했잖아. 예, 스님. 그래가지고 6.25가 터지자 또 메가다원서 미국이 또 인천 상륙작전에서 네. 이만큼이라도 찾아준 거예요. 그렇죠. 연합군이야. 형식적으로는 연합군이 돼 있지. 그렇죠. 16.18개국 20. 그렇죠. 그때 휴전 당사자가 미군과 연합군과 김일성이야. 우리나라는 뺀지야. 그렇죠. 지금 사실은 종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휴전이에요. 휴전.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천조국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야.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야 문재인이 너는 당사자 아니니까 빠져. 뭘 하고 여기까지 왔어도 빠지라니까. 얼마나 쪽팔리는 짓입니까? 그렇죠. 역대 대통령들은 그 망신을 안 당했고 그 2분간 회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렇죠. 그때 대한민국 국기
미국 국기도 없고 그건 뭐냐? 이건 회담이 아니야. 국가 상징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때 김정숙 여사도 따라갔는데 그때 유심히 탁자에 보면 꽃이 있어요. 아, 눈에 딱 들어와. 그 노란 꽃이에요. 유럽에서는 사람들은 노란 꽃은 이별을 상징한답니다. 아하. 지금 미국의 유력한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미스터 뭐 이런 프레지던트 문이 아니라 애니멀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얼마나 잘못하고 있으면. 네. 저는 이거 헛소리 하나도 안 해요. 예, 예. 목에 칼이 들어와도 헛소리는 하는 사람입니다. 윤 대표님보다 오히려 더 네. 저는 막 확실하게 내 질러버리는 사람. 내가 뭐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아 스님. 대표님처럼 뭐 예. 집사람이 있어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냥 호국투성으로 영원히 그냥 사명대사. 예. 그땐 욕을 해서 나 혼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거예요. 성호 스님의 참 이 격정적인 갈파를 참 듣자 보면 정말 가슴이 참 뻥 뚫리면서 말이죠. 참 엄청난 정신적 그 치유랄까 그런 게 되고 있어요. 아 그래 다행입니다. 예, 예. 스님 그런데 지금 뭐 현실 정치이긴 합니다만 스님께 좀 요청드리는 것이 이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 그 사람들 얘기할 거 없어요. 예. 한마디로 예. 황교안이는 황세모라고도 황교알이라고도 별명을 쓰는데 아 그걸 아시는군요. 예. 뭐저 유튜브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나는 처음부터 황교안이를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저 사람이 정당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네. 수십 년간 한 사람도 아니고 한 달 그 당대표 한다니까 바로 입당을 일주일 전에 입당을 했어요. 예. 당에 대해서 개뿔이나 뭐랍니까? 김진태호는 그래도 재선에다가 아버지가 그 북파공작원 HID 예. 북한 왔다 갔다 하는 장교 출신이에요. 이게 국가간이나 이거는 확실해서 저는 처음부터 떨어질 줄 알았지만 김진태원을 지지를 한 사람이야. 예. 당원도 아니지만. 그리고 황교안이는 안 된다. 황교안이는 전광훈 목사, 뭐 김무성이 또 전희경이도 거기 교회도 가고, 그 다음에 황교안이랑 김문수 의원도 거기 가서 당 대표를 미리 왁구를 짜가지고, 아니 민주주의라는 건 밑에서부터 이게 올라가는 위에서 이 반역한 놈들을 그런 놈들이 포함이 돼가지고 왁구를 짜가지고 중심이다 김무성이 중심으로 해서 이 반역세는 밑에가 뭐 압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국회의원들 오니까 글로 쏠리니까 그것도 쪽팔리게 52%. 네. 그 정도 했으면 한 70%는 돼야 돼요. 왜냐? 미리 왁구 짰으니까 조폭식으로 밑으로 지령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엄청나게 이탈을 한 거예요. 52%면 겨우 절반 넘었는데. 네. 근데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이 현역으로 대놓고 한 놈도 지지를 안 했어요. 근데 18.9% 홍준표하고 할 때하고 똑같아요. 지지율이. 이건 확고부동한 김진태 의원은 순수한 지지자들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나경원이는 탄핵 찬성했던 사람이요. 네. 그러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는 그 사람을 뭐 만나본 적도 없고 뭐든지만 요새 하는 거 보니까 뭐 시원찮아요. 자, 스님 말이죠. 우리 성호 스님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 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계시는 이 박정희 대통령 묘소 주변에 엄청난 숫자의 쇠말뚝이 박혀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 진실을 좀 추구하고 있고 이 과연 몇 개가 지금 박혀 있는가 해서 지금 참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게 지금 오늘 저 가져오신 그렇죠. 쇠말뚝이죠. 이것부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잠깐만요. 예, 좀 화면에 좀 볼 수 있도록. 이야, 이게 그 쇠말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각 묘소에 박혀 있는 이 쇠말뚝이에요. 철근 꽁그 두께가 한 1.5cm, 크기가 80cm. 이게 11개가 발견이 된 것만 11개요. 그 다음에 11개. 지금 또
요런 또 새말뚝. 아하. 이건 지금 다 사그라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빨갛게 새까맣게 물이 흙하고 해서 지금 이것은 그 유가족들한테 저도 이제 그 사유인 신동욱 예. 그 박사 겸 교수했던 신동욱 총재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 예. 그분을 그 세월호 저거 불법 건물 철거라고 할 때 제가 275일 동안 보수 애국진영을 대표해서 천막에서 제가 유일하게 자면서 275일 동안 먹고 자고 했어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 왔다 갔다 하고 예. 저만 잤어요. 그때 그분도 이 세월호 철거 불법 건물 철거라고 같이 해서 이제 깊은 인연이 돼서 그분이 저거 아주 막역합니다. 서로 예. 대화가 돼. 네. 여기 오면데도 다른 사람들은 신동욱 총재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내가 말씀 하실 필요 없고. 절대 예. 그러지 마라. 사람이 네. 장단점이 다 있고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네. 그 자꾸 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쇠말뚝이 발견될 때까지 이 신동욱 총재 안 했으면은 이거 불가능한 거다. 아. 왜냐면 경비들이 한 5명이 쫙막 24시간 경비를 하는데 네. 거기 입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묘역에 아무도 절대 못 들어갑니다. 허가 받아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신동욱 총재는 거기 촬영도 금지하고 막 이러는데 신동욱 총재는 뭔 소리냐. 내가 사위구원데 옛날에 부모하고 그 장인어른이 누가 죽어도 3년상을 그 묘에서 네. 치르고 했는데 묘에서 했는데 해가지고 막 그 아주 목숨을 걸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입수하고 또 촬영을 해서 방송으로 내보냄으로써 알려졌는데 안 되겠다. 내가 빨리 가서 박정희 대통령과 연부를 해드려야겠다. 묘역에 저거 통토나가지고 나라가 저렇게 되면은 망한다. 풍수지리학상에 나라가 망하고 이 국가에 혼란이 온다. 빨리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일단 영혼을 위로부터 하고 이 정상을 알아야 돼. 갔어요. 예. 가서 들으니까 신동욱 총재 처음에는 1,700개라는 거예요. 1,700개인데 1,700개가 어떤 잠깐만요. 게? 어떤 1,700개? 이게 1,700개인데 아하. 이건 유족한테 현충원 예. 국방부 산에 현충원에서 보고 온 게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 제가 만났을 때는 아니 그걸 왜 박은 겁니까? 왜 박았냐면은 2011년도에 태풍이 불었는데 묘역 봉분 있는데 말고 그 뒤쪽에 네. 왼쪽으로 좀 이게 그 태풍에 이게 좀 폭우로 무너졌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묘역은 더 크게 무너졌었다는 거라 같은 태풍으로. 아하. 근데 거기 그 무너진 부분만 한 게 아니라 묘역 박근혜 대통령 예. 박정희 대통령 묘역 유경사 묘역 전체를 그 봉분에 아무 피해도 없는 다른 데까지 싹 다 걷어내고 말 그대로 뙤장 있죠. 네. 잔디를 입힌다는 명문 하에 이걸 잔디를 네. 고정시킨다. 떠내려가면 안 되고 활착하도록 한다는 명분하에 이런 묘를 이런 그 쇠말뚝을 1,700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원진 의원을 제가 또 만났어요. 예. 광화문에 가서 예. 얼마 전에 만났더니 4,700개를 이거 구입을 해가지고 아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저번 주에 만났는데 그때까지 광화문에서 국방부에서 이제 그분은 이제 국방부에 질의를 했는데 국회의원이니까 예. 질의를 하니까 2,000개는 뺐고 나머지도 빠른 시일 내에 빼겠다고 통보를 왔다. 그 뒤로는 몰라. 뺐다는 건 들었는데 문제가 뭐냐? 이 쇠라는 것은 그 묘에 박는 것은 금기 사항입니다. 원래 네. 풍수나 지관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조상을 살아있는 것보다 더 신성하게 모셔요. 전 세계에서 조상묘를 예. 가장 신성하게 받들고 믿는 민족 우리 단군조선 한민족입니다. 네. 그래서 풀 같은 거 배려할 때도 한식이나 추석날 좋은 날을 받아서 네. 가고 전체가 다 과일이나 이걸 차려놓고 절도 하고 살아생시와 똑같이. 네. 그래서 음택이라고 합니다. 집이라고 그래요. 죽어서 가는 곳이다. 네.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생사관이 우리 전통적으로 사라진 게 아니다. 죽음은 다음 세상 더 좋은 세상으로 가고 또 돌아가심으로써 그 지수화풍으로 흩어지고 그 홀리 후손한테 복을 준다. 예. 해서 이창시라든가 김대중 대통령 뭐 해서 자기 조상들 묘 옮겨가지고 뭐 김대중 대통령 용인으로 옮겨가지고 대통령 됐다고. 예. 그 또 이창 후보 묘는 이장을 잘못해가지고 대통령이 못 됐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있듯이 예. 이게 문제가 뭐냐?
잘 보십시오. 여기 끊어졌죠. 쇠는 흙이나 물을 받으면 부식되고 녹이 슬어가지고 그 침투가 됩니다. 땅이나 이런데. 네. 사람이 모르면 그 우리가 물 먹을 때 녹물 먹지 않습니까? 빨간 물. 그 쇠가 통도 녹슬어서 먹는데 이 쇠는 통보다 더 빨리 부식이 돼요. 네. 사람도 죽는 거. 이게 찔리면 우리 어려서 친구들 가운데 발바닥에 그 못이 찔려가지고 파상풍으로 예, 다리도 자르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잔디라든가 나무의 치명적인 또 시신에 시신이 잘 보존이 돼야 그 육탈도 잘 되고 누렇게 돼야 땅도 좋고 해서 조상한테 후손한테 발복이 되는데 우리 전통적으로 이거 불교 얘기가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 쇠를 박으면 천둥 벼락도 치고 또한 요것이 삭아서 네. 오래되면 삭아서 땅을 오염이 시켜가지고 시신 있는 데까지 내려가요. 이 독이. 네. 그게 뽑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아하. 지금 저 오염된 흙을 다시 다 좋은 원래의 그 황토, 아하. 좋은 이 흙으로 다 바꿔야 돼. 지금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상태에서는 저는 이 나쁜 놈들이 박정희 대통령 유골이라든가 유경수 여사님 유골도 파냈지 않느냐 이런 그 추측과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쇠말뚝이 그 뒤로 얼마 전에 신동욱 총재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한번 좀 이렇게 예예예. 이 쇠말뚝. 이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이게 이것이 지금, 네. 지금 발견된 것만 11개가 됐는데 이게 지금 잔디 이것처럼 잔디 고정하는 이게 쇠말뚝입니까? 예. 이건 저주나 민족 정기를 훼손시키기 위한 네.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고 좋아하고 추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빨갱이라든가 그 박정희 대통령 각하로부터 소위 그 나라를 반역을 했다든가 이런 예, 그 예. 뭐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족속들이 아니면은 이런 것을 했겠느냐? 왜냐? 보세요. 또 경비라는 게 얼마나 없기나. 이거 할 때 박도록 다 놔줬어요. 이것은 얼마 전에 신동욱 총재가 그 앞에 축대를 공사하다가 우연히 사진을 찍다가 발견. 만약에 신동욱 총재가 없었더라면 아하.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위야무에 사라졌을 거예요. 신동욱 총재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게 돌출이 돼서 저는 이 쇠말뚝 박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도 되고 구속도 됐다. 그리고 이것이 발견된 것은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반역자들이 나라를 잡아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네. 저승에서 벌떡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변인님, 예. 이게 잔디를 고정하는 겁니까? 카.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했으면 바로 뽑아야지. 뽑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족들이나 일반인들이 조폭들처럼 경비가 계속 오니까 이거 할 때는 경비가 좀 허술했겠지. 네. 당하는 걸로 경비들도 알았었겠지. 예. 그러니까 24시간 경비를 넣으니 이게 발견이 됐겠습니까? 벌써 다 녹이 슬어서 썩어서 분해돼 가지고 네. 지금 흙으로 다 유골 있는 데까지 아마 갔을 텐데 네. 네. 이거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간단한 네, 네. 이런 웃음거리 이런 끝날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네. 네. 오늘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우파 스님이신 성호 스님께서 저 전라북도 진안 마이산 고금당에서 여기 지금 여기까지 참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대구 지하철 1호선 방촌역 4번 출구에 있는 유니카스 TV에 오셔가지고 또 하나요. 오늘 잠깐만요. 참 또 하나. 예. 시간이 스님이 예예. 저는 사실 그 깃발 저번에 왔을 때 예, 예. 책을 못 사갔어요. 아하. 그것 좀 책을 좀 사다가 알겠습니다. 우리 신도님들한테 좀 나눠줘야 되겠다. 불제자들한테. 예예예. 내가 뭐 그 돕는 길은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아이고. 지금 또 그 얘기를 꼭 드리려고.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그 참 오늘 참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 참 불같은 애국심 참 이런 우리 종교 지도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그나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날, 바로 그날 석간신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쓰여져 있던 석간신문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시해한 김재규의 그 묘지 위에 올려져 있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아버지 묘역에 수백 개의 스말뚝이 박혀져 있는 이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입니다. 스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